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몸값을 올려주는 남자, 중소기업 리 크리에이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첫 단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요, 타겟을 좁혀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어떻게 구축을 할까? 이 브랜드 구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브랜드 구축의 첫 단계인 타겟을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적당히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브랜드라는 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잘 팔리는 걸까요? 아니면 잘 팔리다 보니까 브랜드가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아마 브랜드라는 건 잘 팔리기 때문에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봅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드 하면서 우리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 오늘 또 관련된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게스라는 청바지 회사가 있어요. 1981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시작이 된 청바지 회사인데, 이제 1990년도가 되면서부터 리바이스나 캘빈 클라인들 같은 그런 경쟁사에 밀리게 됩니다. 점차 매출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당연히 게스에서는 타겟을 해야겠죠.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청바지 치수를 24인치 이하로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 고객들이 화를 냈겠죠. 아니, 청바지가 27인치, 28인치, 30인치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치수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도 이거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입으라고? 괜히 사 입지도 않을 거면서 화를 내는 고객들이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게스는 의도적으로 고객의 타겟층을 24인치 이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날씬한 여성 고객들만이 게스 청바지를 입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점점 다른 청바지에 비해서 이 게스 청바지라는 이미지는 정말 날씬한 여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청바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길거리에서 게스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이라면 정말 뭔가 좀 자랑스럽고 본인이 뭔가 자신감이 좀 차있고, 또 그걸 못 사 입는 여성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시선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다이어트 목적이 게스 청바지를 걸어놓고 내 목표는 바로 저 청바지를 입는 거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게스의 이런 마케팅 전략처럼 의도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무시를 해버리고 아주 일부분, 소수의 날씬한 여자들만 접근을 하면서 그들에게 잘 팔리는 브랜드가 되고, 점차 이 게스라는 브랜드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게스 하면 날씬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브랜드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중소제조업체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중소업체에서 뭔가 특별한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지도 않고요. 비용 자체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뭔가 브랜드를 구축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뭔가 일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사 중에 좋은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구축 전략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게스의 예시처럼 사장님의 상품을 특정한 타겟으로 잡고 아주 좁게, 아주 좁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게 타겟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비료 회사, 비료를 만드는 회사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뭔가 참외나 수박, 배추, 상추, 비료가 쓰이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A라는 비료 회사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비료는 뭐 사용하는 게 쉽다. 뭐 다른 데보다 더 가볍다. 고농축이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뭐 광고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천연 호르몬을 썼다. 천연 호르몬이 들어간 뭐 칼륨을 썼다. 이러한 특징들, 다양한 특징들을 나열을 하면서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회사도 저러고 B 회사도 저러고 C 회사도 저러고 대부분의 경쟁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스스로 특징이 없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료를 가지고 특정 과일이나 채소를 잡아서 어떤 특정 타겟을 잡아서 포지션을 재설정하고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 과일이나 뭐 아까 말한 뭐 배추나 상추 등은 어떠한 비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뭔가 잎의 모양이나 두께도 조금씩 바뀌고 당연히 그 과실의 맛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서도 다양한 비료를 사용을 하면서 뭔가 이걸 썼을 때 좀 더 맛이 있더라, 이걸 썼을 때 좀 뭔가 맛이 덜하더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비료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료 회사의 입장에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내가 이 한 가지 A라는 비료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넓게 내가 효과가 있다라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군을 뽑아가지고 아주 좁게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우리 비료는 참외에 특화가 돼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과실이 훨씬 더 당도도 높고 더 굵고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다. 당연히 이런 포커싱을 하면서 뭐 화학적인 그런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물론 공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바꾸는 비용과 새로 아예 구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극소로 작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타겟을 좁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충성 고객을 만든다면 오히려 더 매출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가 보는 예시들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예시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막 공감이 되고 정말 좋아 보이고 뭔가 벅차오르고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뒤돌아서 버리면 정말 남일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이야기 속에 본질을 간소화시키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브랜드 타겟을 좁혀라 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구축을 위한 타겟을 좁히는 과정입니다. 사장님들께서도 타겟을 계속 좁히고 또 좁히고 그래야지 사장님들에 대한 충성 고객이 생깁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몸값을 올려주는 남자 중소기업 리크리에이터 문 소장이었습니다.